이어서 선택 4.13 후보 초청 대담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권 후보 편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일보,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도 내 5개 인터넷 언론사와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4.13 총선 후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를 모시고 위 후보의 정치 철학과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권 후보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위성권 후보입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8대, 9대, 10대 제주특별자치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권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공식 후보 등록일이에요. 예. 네, 후보로 등록하셨습니까? 예, 어제 10시에 했습니다. 어제 선관위를 방문해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백조 일손지묘를 방문했습니다. 그 문대림 후보와 그 양자구도로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그 누가 선택이 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선 구도였는데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우선 이제 우리 문대림 후보께서는 오랜 준비를 하셨던 만큼 그 고귀한 역량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대림 후보의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문대림 후보와의 경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정치인답게 서로 페어플레이하고 아름다운 경선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후보를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도 되나요? 네, 어차피 네, 네. 본선 경쟁력이죠. 네.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선거 구도상 문대림 후보와의 연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문대림 후보와 만났습니다. 문대림 후보와 함께 이제 2016년 총선 승리와 더불어서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가 되든 간에 위성권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존경하는 문대림이었고 제가 존경하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역시 대인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선 과정의 얘기를 들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선을 앞두고 있는 네. 우리 위성권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라는 것이 담대한 목표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의 어원이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정치는 공동체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해왔습니다. 자기 정파의 이익 또는 자기 개인의 이익에 집중했다라는 것이 정치 일을 우리 주민들이 등 돌리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정치를 좀 되돌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갖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출마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결과 이제 제가 이 길을 가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깨끗한 정치 그리고 바른 정치, 서귀포 시민, 서귀포와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그 위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서귀포시 선거 주민들을 위한 공약, 네. 제주도민을 위한 네. 공약이 있으시면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선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016년 겨울 너무나 쓰라리고 가슴 아픈 한 해였습니다. 2015년산 감귤이 출하되어지던 시점에 잦은 비날씨와 그리고 2010년 겨울이 되어서 냉해로 많은 피해를 안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바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대응은 해야 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을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 농업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약으로 최저 가격 보장제, 농민 월급제,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농업 안정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잦아질 건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물류비 지원이라든가 6차 산업 허브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FTA 기금이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시설하우스를 만드는 데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TA 기금 변화돼야 됩니다. 시설하우스를 짓는 데 주된 목적이 아니라 시설하우스를 개선하고 시설하우스를 이렇게 새롭게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대체 종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기금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문화도시 서귀포를 전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제주는 청정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에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귀포시 지역에 아시아 CGI 창조센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상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어지는데 이것과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서귀포에 유치하고 서귀포에 지금 이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예술인들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활동을 뛰어나게 하고 계신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 콘텐츠가 강한 문화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것을 서귀포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고등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소상하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게 그 공약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위 후보께서는 이번 총선에 임하기 이전이죠. 1월 10일입니까? 출판 기념회를 가졌어요. 예. 한결같은 사람 위성곤을 만나다라는 책을 냈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을 8대, 9대, 10대를 했고 각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5개 상임위를 전부 다 경험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내용 중에 제가 발언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시 이렇게 의논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좀 수록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예전과 좀 다른 예전 제주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료 전화를 뭐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개인 SNS를 통해서 뭐 개인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는 있습니까?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이들이?
예, 뭐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은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페이스북을 아주 열정적으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인스타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캠프 이름도 이제 그분들께 물어서 정하게 됐고, 구호와 슬로건도 이렇게 여쭙고 또 의견을 받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88-1666인데 이제 쌍방향 소통의 문자 서비스 형태인데 그것을 통해서 실제 유권자가 우리 캠프에 요구하고 있는 것, 위성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소통의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좀 가벼운 질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스럽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이제 경제 성장률이 2%밖에 되지 않았고 가계 부채는 약 1,200조가 8년 만에 이게 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 인상률은 4분의 1로 실질적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민주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우리 이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3.5%가 정액이 됐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0.9%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또 청년들은 실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협정 체결의 문제, 세월호 진실을 외면하는 문제,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실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세력이 4.3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재심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했는데 4.3 표면화를 한 그 당사자를 이제 당선권 안에 안착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새누리당이 4.3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과 관련돼서는 좀 이따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 후보께서는 10대 도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을 한 2년 가까이, 한 1년 6개월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원희룡 도정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한 70점 정도요.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 네, 그 70점을 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원희룡 도정과 1년 6개월 동안 같이 파트너로 일을 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가 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던 이유는 젊은 리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행정가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이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어진다는 정치인 출신이 정치인 출신이 맡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중앙 무대에서 활약이 워낙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대치를 매우 높였는데 기대보다는 이제 출범 2년이 다 되지만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협치를 들고 나오실 때 협치를 통해서 도민간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견해를 이렇게 합치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기대는 많이 못 미친 것 같고요. 결국 협치는 실종되어 버렸고 협치는 혼자만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희룡 지사가 한 일 중에 가장 이제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이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일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대형 카지노는 또 허가하고 영리병원도 허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충돌되어지는 정리가 좀 안 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문화, 자연의 가치를 높여서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큰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주민의 이야기, 도민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원희룡 도정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 후보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8대, 9대, 10대 내리 3번 도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0대 도의원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어요. 3번 연달아 이제 우리 위성곤 후보를 도의원으로 선택해준 동홍동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3번에 걸쳐서 전폭적으로 지신 우리 동홍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거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 동홍동의 발전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주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 또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성곤이 좀 서귀포를 대표해서 동홍동의 자존심을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자존심을 지키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주도 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지 예정지까지 포함해서 2025년에 준공하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제2공항 계획안 어떻게 보십니까? 제2공항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되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곧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산포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점에 있어서 보면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오픈시켜 놓고 의논을 했었다라면 지금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정지를 발표한다든가 그래서 지역 주민을 수용하고 그 수용되어진 지역에 공항을 입지시키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지 재선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아니요. 지금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수용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 주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것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공식적인 제도화에 대한 틀로서 만들어서 논의를 해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상당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주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도 늘고 있는 커지고 있는 그런 숨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도로 문제, 난개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 불편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3천만 관광객 시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에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적 검토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던
이주와 관련되어진 얘기는 저는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의 인구 유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도시 활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에 15,000명씩 순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저는 약간 기형적인 거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000명이 연간 늘어나는 것은 5,000세대의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도시개발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정책은 저는 좀 더 기존에 이주해온 지금 5개월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3년 되어지신 분들의 정착을 돕는 방식으로 좀 더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 있는 기존의 주민들과 새로운 이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제주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중국의 투자 바람, 그리고 외지인들의 투자 바람, 그리고 아울러서 그 투자를 부추겼던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했는데 그게 우리 제주는 부동산이 활랑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더 씌워졌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주개발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3 관련되어 있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이죠. 4.3 희생자와 관련돼서 남로당과 관련 있는 그리고 무장대 수계급 53명에 대해서 재심사를 통보했다가 지난달 20일 보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보류가 아니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4.3의 합의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은 평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도민사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 합의 사항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재심사는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것은 결국 이제 진상보고서를 수정해야 되는 사항에 놓이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4.3 관련 희생자 유족 결정과 관련되어진 각종 소송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송들이 모두 다 기각되어지거나 각하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데 정부가 나서서 재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예래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막대한 소송전에 지금 휘말려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안, 이러한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의 근본적인 책임은 JDC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인허가 허가 절차를 시행한 공동 책임에 제주도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와 JDC가 진정어리게 도민사회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들에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결국은 대법원에서 한 이야기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큰 권력이 눌렀을 때 소수자가 저항하면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의 방식은 소수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내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과 합의하는 방식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JDC가 하든 아니면 제주도가 하든 아니면 지금의 기업이 하든 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6단계 제도 개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 안에 이런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1조 목적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제1의 목적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이러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주를 개발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법의 역사를 보면 91년도에 제주개발특별법, 2002년도에 국제자유 조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이 법이 세 번째 법인데요. 91년도에 만들어진 법은 주민 주체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제주개발특별법이었는데도. 그런데 그 목적으로 저는 환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의 삶과 도민의 삶의 질이 있는 그런 법으로 전환돼야 제주가 올바르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자유 도시에 대한 개념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자유 도시에 관한 개념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예래휴양령 주거단지와 같은 사고가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조항을 저는 이제 특별법으로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어떻든 간에 사개시군을 한 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신설권을 다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설 권한을 특별법 안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 개정안에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지금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 일방적 독주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완전한 독립이 특별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담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대담 정리 좀 해주시죠.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또한 정권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파탄지경의 민생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은 판매 걱정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병원비 걱정, 밥 걱정 없이 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미래가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어느 당을 선택해야 내 삶이 바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걸이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서귀포의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성근 후보 잘 들었습니다.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성근 후보를 끝으로 4.13 총선 후보 대담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선거구별로 후보 합동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